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agony, anguish, 그리고 angst 이 단어들의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gony, 처음 보십니까? 제법 많이 쓰이는데요. 아주 강렬한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로는 정신적 고통, 물론 신체적 고통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anguish는 뭐죠? 이것도 극단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정신, 신체 다 쓰일 수 있는데요. 그럼 차이가 뭐죠?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agony가 신체적이다. anguish가 정신적이다. 하지만 그 반대도 되거든요. 따라서 이 두 단어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pain, suffering을 좀 더 확대 보강한 어휘 향상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angst는 뭐죠? 이것은 다른 단어입니다, 사실. angst는요, 구체적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frustration, 우리 지난번에 다루었죠? 막 화도 나고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 생각이, negativity가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표현들을 하나하나씩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He was wailing in agony, silencing the crowd. 문맥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굉장한 괴로움에 울부짖는 거죠. wail 하게 되면 막 울부짖고 이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성인 남성이, 뭐 여성도 되겠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이라든가 어떤 굉장히 큰 슬픔을 당해서 소리를 크게 내면서 꺼이꺼이 슬피 우는 거죠. 그 소리가 너무 처절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조용해지는 거죠.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고통 속에 이러기 때문에 in agony. 이럴 때는 신체적 고통이 아닌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His physical pain was nothing compared to his mental agony.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신, 신체 다 쓰이기 때문에 physical, mental 붙여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의 신체적 고통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다. compared to, 뭐와 비교해서 그의 정신적 고통, 아주 심한 고통이죠. 그러한 고통과 비교해선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eir mental anguish will only be exacerbated. 어휘가 좀 어렵죠. 네. 이미 이 표현들이 쉬운 표현들이 아니기 때문에 동반되는 표현도 만만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exacerbate 한다 라는 것은 worsen, 악화된다 라는 의미를 조금 더 화려하게 표현한 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추후 강의를 통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신적 고통이 이때 agony 있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단지 악화될 것이다. 악화될 뿐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There's a little more angst going. 이게 뭐죠? angst, 답답함, 부정적인 모습이 going,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진정 앞뒤 문맥 없으면 의미가 다가오질 않습니다. 여기서는 angst란 단어가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고요. 이 표현 자체가 어휘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만 이 단어를 모른다고 영어가 안 되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I felt a mix of sadness and angst. 나 느꼈죠? 뭘 느꼈습니까? 섞여 있는 걸 느꼈다. 즉,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인데 sadness, 슬픔이죠. 그리고 angst, 근심 걱정되고 조바심 나고.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말로 하나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다르게 번역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영어적 뜻은 오늘 나눈 속뜻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A tearful James expressed his anguish. 이번에 anguish는 명사로 쓰는데요. 사람 이름 앞에 제임스가 사람 이름이잖아요. 어를 붙이나요? 저희 강의 전반을 통해서 한 두세 번 이상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떤 특정한 시점의 모습일 때면, 즉 평소와는 다른 모습일 때면 형용사, 그리고 사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눈물이 가득한 제임스, 이렇게 되는 거죠. 평소 눈물이 가득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눈물 가득 흘리고 있는 제임스가 그의 그 고통, 괴로움을 표출했다, 혹은 표현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소 어렵지만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anguish, agony, 그리고 angst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자세히 반복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뭐가 일어나는 걸 막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stop from, prevent from, 그 다음에 keep
from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 동의어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